two, three, go. 안녕하세요, 코알라 코딩입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앞서 강의 영상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무료 온라인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제 경우 오류 발생 시 해결이 안 돼서 중독 포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에서 사용되는 시작 코드와 완료 코드를 모두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제공된 완료 코드는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꼭 학습 도중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교하는 것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강의의 모든 소스는 유튜브 영상 하단에 기재된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리액트 실전 프로젝트 레시피 M 만들기를 시작해 볼까요? 이 안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에 레시피 앱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해 보겠습니다.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선은 제작할 프로젝트를 프리뷰 해볼까요? 1번 레시피 앱 소개에 제작할 앱 보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완성된 화면이 보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은 가능형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메인 화면에는 프로모션 성격의 리스트들로 레시피들을 이벤트별로 그룹핑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추천 레시피와 인기 레시피로 묶여 있고요. 하단 내비바를 이용하면 각 레시피별 카테고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찬 레시피가 쭉 보이고 있고요. 국, 찌개별 레시피, 후식은 이제 후식 관련된 레시피가 화면에 렌더링 됩니다. 그리고 모든 화면에서 궁금한 레시피를 클릭하면 해당 레시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공공 API를 연결하여 구현하게 될 것이고요.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술 스택은 엑시오스와 리액트 라우터 등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은 공공 API 데이터를 연동하는 방법과 리액트에서 컴포넌트 연결 및 라우터 설정을 학습하게 될 것이고요. 강의 중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함수나 혹은 스타일링 관련 소스 코드들은 별도의 설명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본 강의의 대상자는 초심자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그래서 퍼포먼스를 고려하기보다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향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리액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려면 필수 개발 환경이 설정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Node.js, 두 번째로 Git,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선택사항인데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선 Node.js의 설치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이 안에 2번 개발 환경 설정 아래쪽에 있는 링크를 타고 이동하셔서 Node.js 설치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Git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Git 설치 하단에 Git과 GitHub 설치하기 링크를 타고 이동하셔서 영상을 보고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한 에디터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환경의 차이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 있으니 에디터를 저와 같은 걸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다운로드는 아래쪽 링크를 타고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이는 리액트 확장 프로그램은요. 리액트 앱 개발 시 앱의 분석이나 앱의 여러 가지 속성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 리액트 디벨로퍼 툴 역시 설치를 선택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거를 설치 안 하신다고 해서 수업에 따라오지 못하는 건 아니니까요. 확장 프로그램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은 요안의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또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페이지의 1페이지 내용이 모두 선행되었다는 가정하에 2페이지 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펼치시면 두 번째 레시피 앱의 시작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시피 앱을 제작하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Create React 앱으로 React 앱 만들기라는 화면이 보이는데요.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하신 후에 새 폴더를 생성하겠습니다. 폴더의 이름은 레시피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생성한 레시피 앱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에디트 창으로 드래그 드랍해서 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좌측 익스플로러에 레시피 앱이라는 폴더명이 최상위에 확인되시면 이제 다음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창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알파벳 J를 누르시면 터미널 창이 열립니다. 터미널 창에 보이고 있는 글씨는 현재 명령어를 입력하고 있는 디렉토리를 의미하는데요. 디렉토리가 레시피 앱 폴더인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겠습니다. create react 하고 앱 하시고 한 칸 띄시고 마침표 닷을 입력하시고요. 엔터를 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바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 설치 화면에서 바로 넘어가지 않고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메시지가 뜰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 그냥 Y 키를 누르신 다음 엔터를 치시면 화면처럼 설치 메시지가 나오면서 설치가 진행됩니다. 참고로 리액트 프로젝트 폴더를 제작하실 때 폴더의 이름에 대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오류가 납니다. 화면처럼 큰 문자일 경우에 대문자를 사용해도 오류가 나고요. 첫 단어를 대문자로 사용해도 오류가 나니 이 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한참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설치가 완료된 겁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가 완료돼서 작업 완료 메시지가 보이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git 커밋을 만들었다라고 하며 리액트 앱의 실행 명령어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npm run build는 배포 시에 사용하는 건데요. 코드를 최적화해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npm start라는 명령어는 개발 시 서버를 실행한다 라고 적혀 있고요. npm eject는 앱 개발 시 사용했던 모든 의존성 파일과 설정 파일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의 분석 시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현재 저희는 개발 중이므로 npm start를 터미널에 입력하여 앱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npm start 명령어를 입력한 후 엔터 키를 칩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바로 앱이 실행됩니다. 바로 앱이 실행되는 경우도 있고 화면처럼 노란 글씨가 많이 나오면서 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Node.js가 최신 버전일 때 뜨는 잠재적인 오류에 대한 경고인데요. 엔터 키를 한번 치면 이상 없이 실행되고요. 딱 한 번만 뜨고 그 다음부터는 안 뜨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만약 해결하고 싶을 경우에 제 교환에 3번 해결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환의 2번 리드미 수정하기 단계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왼쪽 탐색기를 활용해서 readme.md 파일을 클릭해 볼게요. 저희가 리액트 앱을 설치할 때 git도 설치가 다 완료되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했었죠. npm을 사용해서 리액트를 설치를 하게 되면 git 초기화까지 전부 다 된 상태로 설치가 됩니다. 이 리드미 파일 같은 경우는 git을 잘 사용 안 해보셨던 분들은 낯설 텐데요. 보통 리드미 파일에는요, 개발한 앱의 설명이나 사용된 의존성 파일들 혹은 이용 방법 등에 대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작성해 볼게요. 적혀있는 모든 내용을 삭제하고 저희 앱의 이름을 정해볼까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알파벳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하겠습니다. 맥을 사용하실 경우에 커맨드 A를 누르시면 되고요. 딜리트 키를 눌러서 모든 내용을 삭제합니다.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 후 샵을 하나 입력하시고 스페이스를 한번 누르신 후에 저희 애플리케이션의 이름을 작성해 볼까요? 도레미 레시피 리액트 앱이라고 작성할게요. 저장하시고요. MD 문법은 지원되는 사이트에서만 HTML로 변환이 되는데요. git은 기본적으로 MD 파일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실행 중인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교환의 4번 리액트 앱 종료하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터미널 창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셔서 한번 클릭해 주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알파벳 C를 누릅니다. 테스트 서버가 종료되면서 개발 중인 앱의 디렉토리가 확인되실 거예요. 이번에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터미널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창은 여러 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이동해 보시면 현재 열려있는 CLI 환경이 보이는데요. 플러스 옆에 조그만 삼각형을 클릭하시면 또 다른 터미널을 여실 수 있습니다. 커맨드 프롬프트를 클릭해 볼게요. 현재 실행 중인 터미널이 파워쉘과 CMD 두 개다라고 이렇게 나오면서 CMD 창에서도 마찬가지로 npm start를 실행해서 앱을 다시 열어볼 수 있어요. 다른 터미널로 이동하실 때는
터미널 목록에서 원하는 터미널을 클릭해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컨트롤 C를 눌러서 앱을 종료해 보겠습니다. 앱이 종료가 되면 실행되던 웹페이지에서 새로 호침 눌렀을 경우에 이렇게 로컬 호스트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나오게 되죠. 리액트 앱을 실행하는 방법과 종료하는 방법, 그리고 터미널의 다양한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GitHub에 이 리액트 앱을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를 배포,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려면 GitHub에 이 프로젝트를 업로드하는 것이 편리한데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사용할 호스팅이 버셀이라는 호스팅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버셀 호스팅에서는요, GitHub의 저장소를 임포트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GitHub로 파일을 관리하시면 배포하실 때도 편리하게 배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이 프로젝트는 Git 초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GitHub에 저장소를 생성하고 로컬 프로젝트에 있는 소스 코드를 저장소에 업로드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웹브라우저를 실행하겠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주소 표시줄에 GitHub를 입력해서 GitHub 사이트로 이동해 주세요. 저는 자동 로그인이 되었는데요. 혹시 로그인 안 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GitHub의 대시보드가 확인되는데요. 새 원격 저장소를 생성하겠습니다. GitHub 홈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더하기 모양의 버튼이 보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New Repository라고 하는 메뉴가 처음에 보이죠? 클릭합니다. Create New Repository라는 페이지가 보이면서 레파지토리의 이름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쉬 이렇게 할게요. 디스크립션은 선택사항인데요. 이 앱에 설명글을 적을 수 있어요. 공공 API를 연동하여 말한 레시피 앱입니다. 원하는 퍼블릭으로 두셔야 되고요. 리드미 파일은 저희가 있기 때문에 add 리드미 파일에 체크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쭉 놓은 상태로 이제 create 레파지토리를 클릭합니다. 레파지토리 최초 생성 시에 이렇게 명령어를 안내해주고 있는데요. git init은 프로젝트에 git을 사용하겠다라고 초기화시키는 명령어고요. 이건 저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아래쪽부터 드래그 하셔가지고 복사하겠습니다. 자, 터미널 창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면 명령어가 쭉 복사 붙여넣게 되죠. 명령어들이 한 줄씩 실행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엔터키를 한번 누릅니다. 업로드가 됐어요. 레시피 앱 레파지토리에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리드미 문서에 도레미 레시피 리액트 앱이라는 타이틀이 되게 큰 글자로 표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작성한 디스크립션은 이 부분에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레시피 앱 프로젝트에 생성되어 있는 이 폴더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과 src 폴더가 눈에 띄는데요. 자, 퍼블릭 폴더를 열어보면 파비콘 ICO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여기 표시되는 아이콘이 이제 파비콘 ICO고요. 밑에 인덱스 HTML이 보이는데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독타입 선언이 되어 있고요. HTML의 랭 속성 EN으로 되어 있습니다. HTML의 랭 속성이 EN일 경우에 이렇게 웹브라우저에서 지원하는 번역기를 사용할 건지에 대한 팝업이 뜨는데요. 국내 서비스 앱이기 때문에 레시피 자체가 한식입니다. 이 부분 KO로 변경할게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태그들은 많이 보던 익숙한 태그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이콘 불러오고 있는 거고 뷰포트 설정하는 부분과 테마 컬러 있죠? 그리고 메타 태그 설정이 돼 있고요. 자, 이 부분은 퍼블리싱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바디에 보면은 노스크립트라는 태그가 있고요.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지원이 안 되는 브라우저에서 대신 이 메시지가 뜨도록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디 안에 문서 구조는 ID 루트 꼴랑 하나만 있는 게 보여요. 인덱스 HTML 문서의 구조와 구성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퍼블릭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을 살펴볼까요? 로고라는 이름의 파일이 2개가 있는데 해상도별로 아이콘을 출력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정의가 있는 문서가 매니페스트 JSON 파일입니다. 그리고 로봇 텍스트는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할 때 작성해 주셔야 되는 문서죠. 이제 src 폴더 열어볼게요.
src 폴더 안에는 CSS랑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애들이 보이는데요. CSS,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SVG 파일들이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많이 사용하게 될 파일은 app.js입니다. app.js 열어볼게요. app.js를 확인해 보면 상단에 이제 임포트 문이라는 게 보이는데 로고 SVG 파일은 이 친구인데요. 이 문서로 임포트하고 있는 문장인 것 같습니다. 리액트에서 이미지 불러올 때는 이렇게 불러오네 라고 쫙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임포트 키워드가 있고 그리고 같은 경로에 있는 앱 CSS를 불러드리는 부분이 있군요. 리액트에서 CSS 파일을 불러올 때는 이렇게 이식해서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앱이라는 함수가 확인되고요. 이 앱 함수는 반환값이 있네요. 리턴문 안에 div의 클래스 네임이라는 게 속성으로 붙어 있고 값으로 앱이 할당되어 있는 게 보이고요. div 하위에 헤더 그리고 헤더 하위에 이미지 p 이런 식으로 HTML의 트리 구조로 제작되어 있는 코드가 확인됩니다. 리액트 앱의 구조를 개발자 모드에서 확인해 볼게요. 터미널 창으로 이동하셔서 npm start 브라우저 실행 화면에서 F12키를 눌러서 개발자 모드 열겠습니다. 그 후 엘리먼츠 탭을 클릭해서 구조를 살펴볼게요. 노 스크립트 태그가 보이죠. 그리고 div id 루트 요소가 보입니다. 이 요소 두 개는 저희가 아까 퍼블릭 폴더 위에 있는 index.html 구조에서 확인했었던 요소들이 보입니다. id 루트 하위 요소들을 열어볼까요? 자식 요소로 클래스 앱이라는 친구가 보이고요. 요거 펼쳐보면 헤더가 있고 펼쳐보면 이미지와 p 태그가 보입니다. app.js로 다시 이동해보시면 여기 div에 클래스 네임 앱이 있고 자식 요소로 헤더에 앱 헤더라고 하는 특성 값을 가진 친구가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서는 헤더 하위에 img로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자, 이게 그대로 지금 HTML로 변환된 것이 보이는 것이죠. 여기서 저희는 앱.js의 내용이 퍼블릭 폴더에 있는 인덱스에 id 루트 사이에 끼어져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id 루트 사이에 앱의 내용이 좀 끼어 들어가 있죠. 리액트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주는데요. 비주얼 코드로 이동하셔서 앱.js를 여시고 이 앱.js의 내용을 좀 수정해서요. 정말 화면에 실행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이 앱.js의 내용인지 확실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할 창으로 놓고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을 정리를 해서 놓고요. 리턴 안의 내용을 싹 지워보겠습니다. 리턴 문 내부의 내용을 싹 삭제하시고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나거든요. 리턴 값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오류고요. 리턴 효과로에서 줄바꿈을 한번 하시고 태그를 열고 닫는 div 태그를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나의 앱이라고 작성해 볼까요? 그러면 아까 보이던 화면은 다 없어지고 저희가 작성한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 확인되시죠? 앱.js의 내용은 요 실행 화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위에 있는 임포트 로고 SVG 부분 색상이 연하게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이 이미지가 앱 함수 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색이 연하게 바뀌었는데요. 요거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런 태그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바스크립트 파일 안에서 태그를 쓰고 탭키를 눌러서 자동 완성을 하게 되면 MH 동작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HTML 태그를 자동 완성을 시도하면 당연히 안 읽히겠죠. 이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설정 값을 수정하시면 해결이 가능한데요. 화면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P를 누르시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다가 프리퍼런스라고 입력합니다. 그 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가? 이 중에서 오픈 유저 세팅즈 제이슨이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 그 후 세팅 제이슨 파일이 열리면 컨트롤 F를 누릅니다. 맥을 사용하실 경우에 제가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할 때 커맨드 키로 눌러주시면 돼요. 검색창에 emit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EMMET라는 단어를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볼게요. 그러면은 자동 완성을 도와주는 emit 장 프로그램의 세팅 값들이 나오는데요. 한 3528번 라인쯤? 요쯤에 보시면은 for example이라 그래서 view HTML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코드가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만큼 복사하셔가지고 앞에 키로는 emit
j.include languages라는 키를 작성하시고 복사하신 요 값을 우측에 붙여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도 탭키를 눌러서 HTML 문서를 자동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보시고 똑같이 타이핑 해주세요. 여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이슨이기 때문에요. 따옴표는 쌍따옴표이어야 하고요. 마지막 닫는 중괄호 뒤에 쉼표를 꼭 해주세요. 자, 다시 앱.js로 이동하셔서 return 초괄호 내에 태그들은 다 지웁니다. 그 후 H1 입력하고 탭키를 누르면 H1 태그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여기에 도레미 레시피 앱이라는 타이틀 적고 저장 사용하면 볼게요. H1 태그로 저희가 작성한 타이틀이 화면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환 페이지에서 7번, 7-4번까지 다 저희가 수행했고요. 7-5 리액트 앱 다시 실행하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7-7 크롬 개발자 도구로 리액트 앱 살펴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요거는 개발자 도구를 열고 저희가 코딩한 이 자바스크립트 문서가 어떻게 HTML로 변환되는지 확인하자라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거 다 확인하셨죠? 자, 이제 7-8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퍼블릭 폴더 하위에 있는 인덱스 HTML 파일을 열어서 바디 태그 주변을 살펴볼까요? 이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들으면 이해가 2배로 되실 거예요. 창을 분할했습니다. 왼쪽은 인덱스 HTML, 오른쪽은 앱.js를 열어놓고 째려볼 거예요. 퍼블릭 폴더 밑에 있는 인덱스 HTML에 ID, 루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사이로 src 폴더의 앱.js 내용이 이 앞에 있는 막 이런 것들은 싹 없어지고 신기하게 h1 태그만 쏙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리액트에서 src 폴더에 있는 앱.js라든지 src 폴더 하위에 있는 index.js 이런 자바스크립트들을 해석한 다음에 해석한 결과를 index.html의 지정된 요소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는 읽을 수 있는 언어가 HTML밖에 없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로 웹문서를 개발을 하더라도 다시 HTML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src 폴더에는 자바스크립트로 개발되는 UI 요소들이 들어있고요. 그것을 해석한 결과가 담기는 그릇이 퍼블릭 폴더의 인덱스 HTML입니다. 그러면 정말 설명처럼 퍼블릭 폴더 하위에 있는 인덱스 HTML에 지정된 요소에 삽입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다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동해서요. src 폴더에 index.js 파일을 열어봅니다. 자, 7번 라인 볼게요. 콘스트 루트는 리액트 돔 모듈 2번 라인을 보시면 리액트 돔이라는 것이 임포트 되어 있죠. 그 리액트 돔에 저장되어 있는 함수 중 루트를 생성하는 함수인 create root 함수를 사용해서 create root 함수의 인수로 최상위 요소가 될 태그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create root 함수에서는 전달받은 태그를 최상위 요소로 만들고 그 하위에 여러 컴포넌트들을 그리게 되죠. 변수 루트가 가지고 있는 렌더 함수, 이 렌더 함수는 react dom.create root 함수에서 파생된 것인데요. 리액트에서 개발한 웹 요소를 화면에 그려주는 기능을 렌더링이라고 하거든요. 즉 렌더 함수는요, 컴포넌트들을 웹 화면에 그려주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루트가 가지고 있는 렌더 함수를 사용해서 그려야 할 컴포넌트를 인수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 id 루트 안에 앱 컴포넌트에서 코딩한 태그들이 삽입되어서 화면에 보여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화면에 id 루트 사이에 앱.js의 리턴 안에 적용한 값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이 맞는지 증명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해당 예제는 교환의 8-2번에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열어놓은 문서도 전부 닫겠습니다. 모든 폴더를 닫았고요. 다시 열게요. 퍼블릭 폴더를 열어서 인덱스 HTML을 열어줍니다. 앱 실행 화면을 띄워놓긴 해볼게요. 인덱스 HTML 문서에 루트 사이에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한 태그들이 자식 요소로 포함되는 것을 지금까지 확인했었죠. 만약에 이 부분에 id 값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31번 라인에 있는 이부 id의 루트를 삭제하시고 오렌지라고
바꾸고 저장할게요. 자, 터미널 창으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클릭을 한번 하시고 컨트롤 C 눌러서 앱을 종료합니다. 열려있는 화면도 닫고요. 열려있는 웹브라우저도 닫으시고 다시 한번 npm 스타트를 입력하지 말고요. 키보드 방향키 위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터미널에서 작성했었던 이전 명령어들이 계속 불러와집니다. 방향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키보드 방향키 이렇게 위쪽 방향키 누르시면 돼요. 그럼 npm 스타트가 나올 거고 엔터 쳐서 앱을 실행해 볼게요. 빈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제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I를 눌러서 콘솔 창을 열어볼게요. 콘솔 창에 지금 에러가 나오죠. create root 타겟 컨테이너가 이제 돔 엘리먼트에 없다 뭐 요 소리인데요. 아마도 원인이 지금 id root라는 애가 인덱스 html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src 폴더를 열고 하위에 index.js를 엽니다. 창을 이제 이렇게 분할해서 놓고요. 왼쪽은 index.js, 오른쪽은 index.html로 나누어 놓고 확인해 볼게요. 에러 메시지가 얼추 지금 타깃이 다르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이름이 서로 달라서 이 루트라는 요소를 선택해서 그려라 앱 컴포넌트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없어요. 루트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index.js에서요. 이 부분을 document get element by id도 저희가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삭제해 보세요. 자, 이제 효과로 안에 도큐먼트. 요거는 그냥 자바스크립트 명령어죠. 그래서 커리 셀렉터. 갑자기 스펠링이 SELEC죠. CTOR. 갑자기 뇌정지가 왔어요. 자, 도큐먼트 커리 셀렉터 하고 효과로 열고 닫고 ID 하는데 따옴표 해야죠. 자,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에요. 오렌지 라고 씁니다. 저장하시고 실행화면 보면 똑같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요. 꼭 get element by id 쓰고 싶지 않은데 하면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쿼리 셀렉터 쓰셔도 돼요. 여기 안에는 그냥 자바스크립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들이 직접 이번에는 index.html의 기부 id 속성 값을 루트로 바꾸시고 index.js에서도 create root의 인자로 id 루트를 전달하는 코드로 바꿔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루트하고 루트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완성이 되고요. 자, 리액트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실행 시에 id 루트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비어 있죠? 리액트는 처음에 실행할 때 이렇게 빈 요소를 먼저 실행시키고 나서 요 사이에 앱.js의 내용을 끼워 넣는 식으로 화면을 점점 그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리액트는 화면에 처음부터 표시될 모든 HTML 요소를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다음 수업은 컴포넌트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